2020년 수익 최강자를 가리는 마지막 메인 이벤트 최강자 결정전. 누가 가장 주식을 잘하는가? 주식 왕전. 저는 진행을 맡은 장유리나 한예진입니다. 리나 씨, 네. 어제 편입된 종목 중에서 덕성이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맞습니다. 정말 박수. 대단해요. 그리고요, 또 두 번째 종목이었죠. 바이오 솔루션이요. 장중에 27%나 급등했어요. 진짜 이거 너무 박수를 쳐야 될 것 박수, 같습니다. 박수. 어마어마했습니다. 저희가 확실히 쟁쟁한 분들과 함께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이렇게 1년에 단 한 번 수익률의 최강자를 가리는 대회이기 때문에 주식 왕전이 또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놀랄만한 수익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진 씨? 맞습니다. 이제 또 본선과 결선 2개월간의 대결 끝에 진정한 주식 왕을 만나 뵙게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상승하는 종목에 대한 정보를 모두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2명의 전문가들 중에 가장 주식을 잘하는 전문가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궁금하시죠? 저희 주식 왕전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 방식부터 화면을 통해서 공개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대회 일정 안내입니다. 총 4주간 진행 10명이 참가, 조별리그로 진행하고요. A조 5명, B조 5명, 2조 각조 상위 2위까지 결선 진출합니다. 본선은요, 총 8명이 진출하고 5주간 진행합니다. 풀리그 형식으로 누적 수익률 1위가 최종 주식왕으로 등극합니다. 네, 대회 진행 방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주 2개 종목 TV 방송과 온라인으로 제시가 되고요. 매주 2개 종목 제시가 가능하다는 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TV 방송은요, 해당 출연료일 생방송으로 제시가 되고 온라인 종목 주 1회 장 시작 전에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제시됩니다. 자, 본선 기간 종료 시점은요, 12월 4일 금요일 종가 기준 누적 합산 수익률을 각조에서 1위, 2위 4명이 결선에 진출하게 됩니다. 네, 종목 편입 안내도 보겠습니다. 실적가부터 당일 저가의 중간값으로 체결되고요. 목표가와 손절가 도달 시 1회 안에 변경 가능합니다. 단 목표가 손절가 미 도달 시에는 오픈 채팅방을 통해 2분 안에 공지 후 매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대회 핵심 키 비중카드 보시죠. 본전 기간 중 단 1회 사용 가능하고요. 편입된 종목의 상승률 곱하기 2가 적용되기 때문에 대회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편입 종목의 선정 기준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500억 미만, 거래대금 10억 미만 종목 제시할 수 없습니다. 동전주 안 되고요. 불성실 공시 및 2년 연속 적자 기업, 그리고 전일 상한가 종목 금지입니다. 네, 본선조 편성 안내입니다. 먼저 A조 라인업 살펴볼까요? 단타는 내가 장인 단타장인 전문가와 함께 차트로의 히어로죠. 리더스탁 전문가도 자리하고 있고요. 주식계의 호랑이입니다. 주식 범 선생도 함께합니다. 수익을 낚는 주식어부 그리고 주식계의 미남 주미남까지 A조 라인업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B조 라인업도 확인해 보시죠. 수익 잘 나면 형님이죠. 주식 형님. 20년 실전 매매 트레이더 디베스 전문가와 함께 할 거고요. 조각 같은 이 남자죠. 다비드 전문가도 함께 있습니다. 주식과 행복의 전도사 행복펀드 전문가 그리고 주식의 왕 파라오 전문가까지 B조 라인업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순위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A조 현재 순위 보겠습니다. 먼저 1위 리더스타 전문가님, TV방송을 통해서 바이오 솔루션과 온라인으로 미래 컴퍼니를 편입했고요. 누적 수익률 6.62%로 1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2위 단타장인 전문가 현대미포조선과 온라인을 통해 세아제강을 제시했고 누적 수익률 3.6%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종목을 제시하지 않은 주민함 전문가님과 주식 범 선생님은 현재 공동 3위고요. 5위로는 주식 어부 전문가님 온라인을 통해 제시했죠. KC코트레 현재 마이너스 3.08%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주식완전 본선 B조 현재 순위도 확인해 보시죠. 역시 1위는 디베스 전문가입니다. TV방송에서 덕성을, 온라인에서는 대양전기 공업을 편입했는데 누적 수익률이 13.02%입니다. 2위로는 주식 형님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TV에서는 EWK, 온라인에서는 자이그를 편입하면서 현재 2위 자리를 안착했습니다. 1조와 1위와 2위, 지금 누적 수익률의 차이가 꽤 많이 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다비드, 행복펀드 파라오 전문가는 공동 3위에 안착해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본선 편입 종목 탑5 만나보겠습니다. 어제 화성처럼 나타난 종목 디베스 전문가님의 덕성 1위로 올라갑니다. 상승률 15.07%, 2위는 리더스 전문가님의 바이오 솔루션 8.29%를 기록하고 있고요. 3위는 단타장인의 현대미포조선 2.88%, 4위는 주식형님의 EWK입니다. 1.08% 상승률 나타내고 있고요. 탑5의 마지막은 단타장인님이 가져갑니다. 온라인으로 제시한 세아제강이 0.72%로 5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단 한 명의 주식왕이 누가 될지 여러분들 정말 많이 궁금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출연하시는 전문가님의 생방송 편입 종목도 빨리 만나보고 싶으실 것 같은데 이 전문가님들은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완성시켜 갈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정말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학개미의 반격, 전일 제시 종목은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주식왕전 함께 하시면서도 재미있는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라인업 1주차 생방송으로 이 무대 이분들과 함께 할 텐데요. 한마디로 용재 호투입니다. 이분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주식 왕전 본선 세 번째 대결 라인업입니다. 어흥, 호랑이 기운이 솟아납니다. 제약바이오의 대표주자, 이번에는 카멜레온 전략으로 승부합니다. 누가 잠자는 호랑이를 깨웠어? 주식 범선생! 네, 이에 맞서는 실전 매매의 숨은 간자죠. 조각 같은 매매로 조각 같은 수익을 창조합니다. 주식 왕전이 기다렸다는 이 남자, 주식도 잘하고 랩도 잘합니다. 체크라웃 다비드 저무드가입니다. 자, 지금부터 주식 왕전 세 번째 생방송 종목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수요일에 포문을 열어주실 두 분은 주식 범선생님, 다비드 전문가님이십니다. 두 분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유리나 씨 랩 때문에 이렇게 빵 터졌어요. 그랬군요. 아니, 또 이게 다비드 전문가님이 랩을 또 잘하신다는 얘기를 네. 들어서 좀 열심히 소개를 해봤는데 조금 어떻게 이따가- 만족 좀 하셨나요, 두 분 다? 네, 만족했습니다. 근데 랩은 들어보지 2주간의 못해가지고. 그 정적이. 먼저 그러면 이따가 다비드 전문가님 네. 만나보기로 하고 범선생님, 네, 범선생님. 먼저 이렇게 출사표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저번 또 수익률 대결에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어요. 또 바이오를 또 많이 언급을 드렸는데 바이오 업종들이 크게 가지 못한 흐름이 좀 나왔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2020년 11월 달 들어와서는 이제 바이오 업종들이 또 강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또 좋은 종목 그리고 이번 이제 수익률 대결에서는 좀 빠른 매매를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번에도 제약바이오로 밀고 가실 건가요? 일단 지금 포트가 한 8종목 정도를 편입할 수 있는 걸로 알고 네네. 있는데 한 4종목에서 한 6종목은 바이오 종목이 들어가지 않을까. 약국 직원이라는 어. 말씀도 네. 있던데. 맞아요. 다비드 전문가님께서 거의 저번에 방송 보니까 거의 제약사 거의 영업사원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주셔가지고 네네. 거의 뭐 바이오 안에서 왜 범 선생이 바이오 거의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얼마나 잘하는지 이번 대회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범 선생님의 포부까지 만나봤고 유리나 씨 혹시 다비드 전문가님 오늘 처음 뵈실 것 같은데 느낌이 처음 어떠세요? 뵀어요. 저 배일 것 같아요. 왜요? 너무 또 조각상 같은 다비드 같아가지고 어. 배일 것 같습니다. 근데 수익도 네. 조각처럼 창조하신다는 말이 있어요. 정말요? 네. 그 기대가 되네요. 자, 다비드 전문가님. 네. 저희 이제 처음 뵙고 또 시청자분들에게도 처음 인사드리는 네. 건데 출사표 한마디 또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랩으로 해주시면. 랩으로 해달라고요? 네. 가능할까요? 에이요, 다비드 요, 전문가입니다. 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왔어. 굉장히 좀 시작부터 당황스럽게 하는데요.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저 원래 좀 약간 점잖은 스타일인데 오늘 좀 약간 좀 업된 분위기로 시작과 그다음에 인사를 좀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주식 왕전에 나와서 또 좋은 종목들과 그다음에 또 좋은 내용들 많이 설명드리고 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좋은 수익률과 또 좋은 결과치를 좀 이어드리면 좋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번 또 방송에 참여를 하게 됐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렇게 두 분의 출사표까지 만나봤고요. 종목을 만나보기 전에 이번 대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절반의 종목이 네.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맞습니다. 공개가 되는 점인데 온라인에서 공개된 종목에 대한 매매 전략까지 저희가 모두 노란톡을 통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방송에서 편입된 종목 그리고 온라인에서 편입된 종목 이 두 종목에 대한 매매 전략을 확인하고 현재 순위까지 만나보실 수 있는 방법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셔서요. 대박 친구 주식 왕전 숫자 2, 숫자 2를 입력하셔야만이 1번 방이 마감이 됐기 때문에 2번 방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고 지금 2번 방에는 600분 넘게 함께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노란톡을 통해서는 생방송과 온라인에서 편입된 종목에 대한 매매 전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문가님들의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그리고 출연 전문가님들의 실전 매매 기법 영상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요. 해당 또 주식 정보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은 꼭 유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편입 종목을요 빨리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맞죠, 유진 씨? 맞습니다. 자, 이분이 훨훨 나는 시장이 왔다고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업종의 대표 주자이시죠. 주식 범 선생님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없습니다. 지금껏 한 번도 보여드리지 않았던 리더의 급등 수익으로 진짜 왕이 될 전문가가 누구인지 빠른 매매로 이 수익률을 빠르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왕좌는 제가 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들께 결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에 미친 주민남이 접수하겠습니다. 왕자의 자리를 차지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업종의 대표 주자, 제약바이오의 주도주 가능성이 높은 지금 그는 이 종목을 주목했습니다. 주식 범 선생의 첫 번째 생방송 편입 종목은 혈장 치료제 관련주 S맥입니다. 자, 지금부터 종목 브리핑 시작합니다. 네, 주식 범 선생님의 첫 번째 제 종목은 S맥이요. S맥이었습니다. 제약바이오 업종의 대표 주자이신데 이번에는 혈장 치료제를 선보에 내세우신 것 같아요. 한번 투자 포인트 들어볼까요? 일단 지금 바이오 쪽에서 흐름은 딱 지금 두 가지로 좀 나뉘는 것 같아요. 어제 오늘 좀 많은 바이오 업종들이 하락한 건 맞거든요. 네네. 맞는데 화이자 쪽에 관련된 바이오 업종들이 대부분 강세가 나왔고 그럼 화이종 관련주로 공략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대형주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그리고 오늘 셀트리온, 셀트리온 관련주들 대부분 급등이 나왔다는 거죠. 그럼 셀트리온이 무슨 이유 때문에 올라갔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 셀트리온이 지금 연말까지 치료제 부분에서 이제 중화 항체 치료제를 셀트리온이 이제 보급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이슈로 오늘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럼 중화 항체를 이슈로 갖고 있는 종목들이 바이오가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중화 항체에서 가장 이슈가 강할 수 있는 대장주를 뽑는다 그러면 셀트리온 다음으로 저는 S맥으로 꼽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S맥 자체 기업은 뭐 결국 IT 기업입니다. 실적이 좋은 그 폴더블 폰, 터치 패널을 가져가고 있는 이런 부품을 제공하는 그런 회사인데 결국 이 회사가 자회사가 이제 다이노나 회사를 그 지분을 22%를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이노나가 최근 10월달 기사를 보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코로나 치료 항체 DMP-019 개발 목적으로 위탁 생산 개발 확정 이행사를 체결했고 그렇죠?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오늘 서정진 회장이 코로나 종식하기 위해서 치료제 중 가장 강력한 치료 효과가 있는 것은 항체 혈장 치료라는 거죠. 그러면 최근 시장에서 결국 다른 치료제 관련주로 또 떨어졌는데 결국 항체랑 이제 혈장 관련주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그러니까 화이자 이슈가 나오고도 그렇게 떨어진 흐름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한번 만약에 지금 이슈가 하나 돌면서 순환이 돈다 그러면 지금 항체 치료를 갖고 있는 종목이 많지 않은데 그중에서 S맥이 좀 유일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 거고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도 코로나 확진이 걸렸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 치료가 어떤 걸로 된 줄 아세요, 앵커님? 렘데시비를? 네, 엠데시보도 투입이 됐고요. 결국 중화 항체 치료로 효과를 봤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기사로서는 그렇게 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흐름도와 그리고 치료 항체 그리고 S맥 같은 경우는 다른 코로나 치료제 관련돼서 최근 시장 하락장일 때 꺾이지 않았다. 이 포인트가 중요할 것 같고 결국 실적도 꾸준하게 좀 늘어가는 흐름 한번 기업 분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지금 연간으로 봤을 때요. S맥이 100억 정도 연 매출을 꾸준하게 지금 영업이익이 나오는 회사가 네. 올해 1분기 100억 영업이익을 달성했고 2분기도 거의 77억, 당기순이익으로 봤을 때는 거의 400억 정도 역사 창사 이래 가장 큰 실적을 달성한 지금 시즌입니다. 그래서 기업 자체도 실적이 좋고 재료도 좋은데 또 수급적인 흐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이제 수급에서는 크게 강조드리는 부분은 아니지만 결국 지금 투자자별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결국 7거래 연속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좀 단기적으로 좀 매집이 들어가고 있는 흐름이지 않을까 네네. 그렇게 보여져요. 종목은 박스권으로 행보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최근 증시에 코스닥, 특히 코스닥에서는 크게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코스피 쪽으로 매수세가 네네. 들어가는 흐름인데 S맥은 이제 코스닥 기업이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바닥에서 11월 첫째 주부터 어제 10일을 제외하고 계속 꾸준한 한 7거래일 정도의 연속 매수세가 좀 들어왔고 주식에서도 지금 월봉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의 1등급 안에서도 거의 5월선 위에 있고요. 주봉 흐름도 이제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정배열로 올라가고 있는 흐름. 그리고 일봉에서도 최근 다른 진단키트 관련주라든지 코로나 치료주에서 많이 꺾이는 그런 종목들도 있겠지만 결국 S맥은 차트가 지켜주면서 셀트리온 후속 대장 테마를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을 좀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한번 편입을 해볼까 하고요. 네, 지금 혈장 관련주들 안에서 뭐 녹십자도 있고 시노팩스도 있고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거래량도 터지면서 오늘도 예, 잘 그렇죠. 갔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도- 그 안에서 S맥을 가장 또 보시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일단 우리 S맥을 이제 혈장 관련주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다이노나가 혈장 이슈로 가는 게 아니고 네. 항체로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항체 쪽으로. 개발이 됐더라고요. 해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셀트리온 제약 같은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셀트리온 제약이 어제 같은 경우는 크게 반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신바이오가 상한가를 갔을 때는 의미가 없었다라는 거죠. 오늘 셀트리온 기사가 나오고 나서 오늘 15%의 반등이 나온 거고 네네. 결국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그럼 셀트리온은 혈장 관련주가 아니었던 거죠. 항체 관련주인데 항체 이슈로 어제 그리고 오늘 특히 오늘 같은 날 셀트리온과 셀트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이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일신바이오도 급등이 나왔고 결국 혈장 이슈도 있겠지만 S맥이 결국 항체 안에서 중화 항체 안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셀트리온 후속 또 대장 테마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높다. 그리고 뭐 수급이라든지 아니면 또 실적이라든지 뭐 빠질 게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바이오 테마에서는 좀 빠른 매매 결국 종목이 이제 8종목 편입해야 되는 건데 네. 이제 말하면 이제 다른 전문가들 분들도 많이 종목 주실 거잖아요. 그래서 노란톡에서도 잡아드릴 거긴 하지만 결국 빠른 포인트 약 여기서 한 10% 정도 조금 안 되는 구간 2,000원을 목표로 좀 짧게 가져가고요. 그리고 그 전에 손절가 라인도 타이트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도 약 10% 미만 1680원으로 손절가를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보통 이제 첫 종목이다 보니까 네네. 저희가 기간이 한 달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네네. 그럼 조금 길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이 종목들을 이제 처음에 편입을 하시는데 좀 너무 짧게 보시는 건 아닌지. 그럴 종목들은 지금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또 네. 추가적으로 나올 종목에서 지금 솔직히 이제 뭐 오늘 뭐 펩트론이라든지 또 신신제약 이런 종목들이 또 급등이 나온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좀 더 크게 목표가를 잡아도 될 것 같고 이렇게 좀 박스권에 있는 종목들은 그냥 짧게 가는 게 좀 회전율을 높이면서 그리고 좀 그렇게 가는 전략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네. 그럼 이제 8개 종목이 편입이 되잖아요. 네. 그럼 8개 종목을 한 10% 정도 상승률로 이제 누적 상승률을 한 80%를 기록을 하면 네네. 본선에 갈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계세요? 일단 이번 변수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종목을 최대한 많이 들고 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결국 변수가 한 번씩 나올 것 같거든요. 지금 아직 화이자 이슈도 해결이 된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어제 오늘 또 이슈가 나온 거 바이든과 트럼프의 이슈도 아직 100% 확정되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종목 수가 이제 많이 있다가 한순간 시장이 꺾이면서 확정 수익이 안 됐을 때 더 꺾여버리면 저는 한 80% 정도 수익 80%에서 한 120% 정도로 목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80%에서 4주 동안. 120% 정도 가면 본선에 갈 수 있을 것 같다. 제가 봤을 때는 한 1등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네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안전하게 네. 챙겨가는 전략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오늘 생방송에 편입된 종목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온라인에서 편입되는 종목까지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가격 전략도 잡아드릴 건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가셔서 대박친구 주식 왕전 숫자 2를 입력하셔야만이 2번 방으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양한 또 매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온라인 편입 종목들도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요. 빨리빨리 입장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이번에 다비드 전문가님 종목을 만나볼 시간이 그럴까요? 왔죠. 네, 이번에는 꼼꼼한 실전 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비드 전문가님의 편입 종목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준비된 자는 두려울 게 없다. 금리빨 빼고 수익망 안개다 드리겠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연말은 따뜻한 수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승을 위해서 나가겠습니다. 수익률로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파라오가 여러분들께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각 같은 수익을 창조하겠습니다. 실전에서는 이렇게 종목을 발굴합니다. 주식 내공이 단단한 그가 예리한 분석 능력을 더했습니다. 문제는 타이밍인데요. 그는 오늘 이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다비드 전문가님의 첫 번째 편입 종목 바로 페노션입니다. 지금부터 종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네, 페노션이 오늘 다비드 전문가님의 첫 번째 편입 종목이 되겠습니다. 단타장인 전문가님은 일단 현대미포조선에 이어서 일단 해운 관련주를 가지고 오셨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라고 하면은 이쪽 섹터, 이쪽 업종이 굉장히 좀 유망하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페노션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종목에 대한 내용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뭐 삼성중공업이라던가 아니면 현대공업지주라던가 이제 뭐 조선주, 그다음에 해운주들이 분위기가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이미 뭐 충분히 시장에서 조금씩 좀 유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뭐 사실 엊그제 한번 강하게 올라가는 그림들이 전반적으로 나왔어요. 근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이 해운주 혹은 조선주에 불고 있는 이 사이클이 단기간 안에 끝나진 않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분위기 자체가 좋아지고 있는 페노션이라는 종목을 오늘 좀 선택을 했습니다. 일단은 종목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은 이번에 그 한국에서 조선업 수주가 4개월 연속으로 이제 세계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랑스러운 또 대한민국인데, 근데 이제 그 4개월 동안의 내용이 전 세계에서 발주하는 수주량의 대략 한 3분의 2 이상을 이제 좀 챙겨가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가장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 저기 포인트의 첫 번째 줄에 보시면은 해상 운임 역대 최고치라고 하면서 이제 그 해상 운임을 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익성 자체가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해상 운송 항로의 그 운임 수준을 나타내는 그 지표가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 이번에 나온 그 지표의 상승률들을 보니까 그 2009년도 굉장히 좀 먼 과거이죠. 2009년도 10월 달 이후에 최대치의 또 그 지표 상승률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수출 기업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미국이나 이제 유럽 쪽 방향으로서의 운임이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올해부터 해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그 발언에서도 우리나라 이제 조선주를 좀 육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쪽에다가 이제 많은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뉴스들도 과거에 좀 많이 나왔었던 상황이고 사실 지난 여름 시즌이 지나갔을 때 카타르발 LNG선 뭐 수주 내용들이 전해지면서 조선주들 그다음에 해운주들의 굉장히 또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는 모습들이 과거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 실적 개선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전반적인 그다음에 좀 멀리 보는 그 조선주들과 해운주들의 큰 사이클이 또 다시 이제 상방으로 좀 올라가고 있다라는 해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비해서 저는 아직은 조선주와 해운주가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가치라던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기대성 비해서 굉장히 좀 덜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조선업의 업황이 좋은 거는 알겠는데 같은 라인업에 있는 단타장인 분께서는 현대미포조선을 편입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페노션과 비교해봤을 때 어떤 부분이 더 매력이 있는 건지 좀 비교해서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저는 뭐 전반적으로는 뭐 다 비슷한 섹터라서 뭐 같이 가면은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페노션을 더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네네. 최근에 이제 같이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뭐 삼성중공업부터 해가지고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같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페노션 같은 경우는 지난 11월 9일 월요일 날 나왔었던 당일 상승률 자체가 굉장히 좀 압도적으로 강하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도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대량 거래를 이제 포함을 하면서 위쪽으로 확 뚫어버리는, 그러니까 이제 여러 조선주들, 해운주들 안에서도 변동성 측면에서 가장 강하게 나온 종목이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어차피 조선업종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 구조로 간다라고 하면은, 아니면 이제 뭐 대장 역할하는 삼성중공업이라던가 뭐 현대 쪽에서 좋은 그림을 이어간다라고 하면은 분위기는 걔네들이 끌고 가고, 그다음에 상승률은 이렇게 이제 대장 역할하는 종목들이 쭉쭉쭉쭉 뽑아준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더 잘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매매하는 게 당연히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다비드 전문가님 제가 일부에서도 많이 뵀었는데 열려있는 차트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네, 네, 맞아요. 이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열려있나요? 어느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아, 저는 좀 약간 좀 뚜껑이 열리는, 뚜껑이 열려가지고 이제 막 이거 막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것들을 좀 좋아하는데, 네. 지금 페노션의 일봉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머리 뚜껑이 좀 열려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열린 차트를 볼 때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이런 구간대까지 볼게요. 그러니까 이동평균선들이 위쪽에 많잖아요. 이동평균선의 역할은 일단은 저항의 역할을 좀 보통 합니다. 근데 이제 아래쪽에서 장기평선들 아래쪽에 있는 주가들은 올라가려고 해도 이제 부딪히고 밀리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일봉상에서는 여기서 한번 입질이 나왔고, 그 다음에 지지받고 다시 한번 위쪽으로 뚜껑을 좀 열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쪽에서는 막아줄 수 있을 만한 이동평균선은 돌파가 되었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아래쪽으로 밀렸을 때 이런 구간들이 이제 지지의 역할들을 네네. 해주니까 그런 부분들에서는 이제 기대를 해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쪽에 일봉상의 차트에서는 매물이 이 정도에서 이제 좀 쌓여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거래량이 이제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대량 거래량들이 좀 보여졌기 때문에 이 매물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 뭐 주봉이나 월봉상 차트에서는 조금 더 올라가는 그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이 수요일이고, 그다음에 이 주봉 캔들이 이제 완성이 되려면 이제 목요일, 금요일 뭐 요 정도 구간이 이제 더 필요하고, 이 거래일이 더 지나가면 주봉이 완성이 됩니다. 그때 이렇게 위쪽으로 돌파가 나와서 이 저항선들을 이제 돌파하고 뚜껑을 아예 열어버린다라고 하면은 뭐 차트는 더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허.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기술적인 포인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저번에 춘향이와 주식 암행어사에서는요, 이제 차트를 보면 툭툭 찌르다가 아직 돌파하기 직전에 차트 종목들을 가져오셨던 것 같은데, 혹시 이번에는 전략이 바뀌신 건지, 확실히 돌파한 종목을 가져오신 것 같아요. 사실 그 당시에는 이제 힘이 조금 더 필요했었던 그런 시기들에 좀 시장의 영향도 있었고, 네. 좀 그런 이제 좀 불확실성들이 있다 보니까 좀 아쉽게 좀 가는 듯 하다가 이제 대밀리는 이런 부분들이 네네. 좀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 시장에서는 좀 재료와 그다음에 최근에 터진 이슈, 그다음에 거래량이 좀 쏠리는 종목들로 수급들이 또 집중이 되는 그런 네네.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일봉상에서는 좀 확실히 좀 돌파가 나오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저가의 매수의 부분은 아니지만은 충분히 좀 멀리 볼 수 있는 구간 안에서는 충분히 좀 가격 메리트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비조에서 DBS 전문가가 지금 뭐 1위에 가 있는데, 네. 목표가 그러면 페노션 치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려면 목표가 얼마로 잡고 가는 게 좋을까요? 뭐 가격 전략을 바로 말씀을 네. 드리면은, 일단은 뭐 네. 먼저 하신 분들이 뭐 아주 그냥 뭐 칼을 갈고 나오셨나 봐요. 아우,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오셨더라고요. 네. 네. 아무튼 뭐 오늘 앞에서 이제 좋은 종목들이 나와서 약간 좀 뭐 부담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충분히 더 멀리 따라가 준다라고 하면은 뭐 나중에는 이 종목이 더 좀 빛을 발하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바로 가격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네. 뭐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오늘 종가가 4,225원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저는 사실 이 종목이 좀 내일 많이 빠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밀리면서 음봉으로 좀 눌러주는 구간들을 이제 매수를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내일 뭐 요 자리에서 움직임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방송포트에서 이제 편입이 되겠죠. 근데 요거를 이제 같이 마음에 들어서 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쪽까지 구간을 좀 열어놓고, 만약에 내일 당장 안 준다라고 하면은 매수할 현금들을 좀 놓아놓고 그다음에 좀 기다렸다가 아래 구간들을 같이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들을 같이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전문가님, 근데 지금 네. 저렇게 차트를 보면 단기 고점 같은데 좀 길게 볼 수는 없는 걸까요? 길게 볼 수는 없냐고요? 네. 이게 차트를 이제 조금, 네. 여기에서 오른 구간들이 나으니까 이게 좀 네. 단기적인 고점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죠. 오늘 처음 뵀는데 굉장히
또 아침 인사할 때부터 막 랩을 시키고 아니, 굉장히 좀 저같이 또 이렇게 수익을 공격적이시네요. 창출하신다고 해서 좀 궁금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가격 전략은 그 뒤에 다시 설명을 네. 드리고 이거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일단 이번에 최근에 한번 단기 상승이 많이 나온 거는 맞아요. 근데 이제 과거에 이제 추세를 보고 좀 차트를 좀 멀리 그림을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공간들 자체가 과열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지금 많이 올라와 있어서 아래로 떨어질 공간들이 더 많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겠죠. 왜냐면은 지금 2017년도의 고점 이후로는 계속해서 이제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2017년도 고점에서 꺾였을 때 나왔던 우리 좀 치워주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2017년도에 나왔었던 고점에서 나왔던 대량 거래량이 한번 보여지고 그 다음부터는 추세가 아래쪽으로 쭉 밀렸죠. 근데 그동안에 나오지 않았던 대량 거래량이 이번에 퍼졌는데 네네. 이번에는 방향성이 위쪽으로 돌파하는 구간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좀 메리트를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목표가는 그보다는 좀 작게 잡아드릴 거지만 이런 종목들을 멀리 보고 아니면 뭐 몇 개월 단위라던가 뭐 년 단위로 보신다라고 하면은 뭐 충분히 지난번 만들어놨던 사이클의 고점들 이런 데까지도 좀 미래에는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 종목으로 돌아와서 가격 전략을 잡아드린다라고 하면은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내려오는 구간 저는 사실 좀 내일 좀 많이 밀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제 음봉의 매수를 좀 권장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아래 구간은 제가 분할 매수하는 것까지 이제 포함을 해서 여기 5일선이 잡혀 있습니다. 3,950원 선까지 매수 구간을 좀 넉넉하게 잡을게요. 그래서 이 구간이 어떻게 되냐면은 과거에 이제 올라왔었던 요런 지난번 언더, 그러니까 지지선이 잡힐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구간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일 같은 경우는 만약에 주가가 요 위쪽에서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5일 이동 평균선 요렇게 이제 같이 따라가 주겠죠. 그럼 거기를 보면서 5일선의 지지 여부를 보고 뭐 근접한 공간에서 1차 매수를 들어가셔도 충분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매수 범위는 분할 매수할 것까지 보면서 조금 여유롭게 잡아드리는데 아래 구간의 손절가는 그러니까 최대 아래 구간의 이제 매수가 대비해서는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면서 3,650원 이렇게 이제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표가는 이 위쪽으로 공간들을 보면서 저는 여기 이제 일봉상 차트에는 지난번 정고점 약간 윗공간인 5,500원 여기까지 이제 책정을 했습니다. 주봉상의 돌파가 나오면은 충분히 열려있는 차트가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첫 종목이다 보니까 뭐 시간을 조금 더 가지고 갈수록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월봉상에 5,000원 혹은 뭐 이제 4,500원 이런 부분들의 저항 혹은 이제 매물이 한 번씩 거쳐 있죠. 그래서 돌파를 좀 해줘야 되는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분할 매도 하시는 부분들은 이런 구간들 전에 근접하기 전을 한 번씩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비다 전문가님의 바로 페노션이 편입 종목 첫 종목이 됐는데 내일은 음봉권에서 좀 매수를 권장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근데 내일인가요? 네. 오늘 밤 10시 30분이죠. 온라인도 방송소 있다라고 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범쌤이 아까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단기적으로 좀 짧게 본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왜 이 이슈를 안 가져왔을까? 짧게 보면은 저는 이 이슈를 좀 같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 저는 좀 더 빠르고 그다음에 변동성이 더 잘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약간 좀 온라인 방송의 종목이라면은 약간 히든 종목 느낌이 좀 나야 히든하는 되잖아요. 종목으로. 그래서 좀 페노션보다는 더 강력한 흐름을 기대하고 준비한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차트를 좀 한번 볼게요. 예제 종목들을 좀 보여드릴 텐데 첫 번째는 프롬파스트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좀 좋은 상승률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유라테크라는 종목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유라테크는 오늘 22%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들은 이제 세종시 관련된 이슈를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인데 이제 뭐 행정수도 이전 이런 이슈들이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이슈를 받으면서 강력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은 오늘 신신제약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갔어요. 근데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간 이유는 이 종목도 세종시의 이슈로 같이 엮이면서 오늘 한 방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부각이 되지 않았던 테마가 시장에서 노출이 되니까 한 방에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신제약처럼 지금 시장에서는 많이 노출이 되어 있지 않고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 지금 세종시의 이슈를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을 오늘 저는 히든 종목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 종목은 오늘 제가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제가 이 섹터와 이 뉴스들 같이 정리해 드리면서 종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밤 10시 30분입니다. 다비드 전문가님이 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온라인 종목을 공개한다라고 합니다. 어떤 종목인지 정말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참여할 수 있는 방법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노란톡 아시죠? 노란톡 들어오셔서 이 대박친구 주식왕전 2를 검색하신 뒤 입장을 해주시면 또 온라인으로 종목이 공개되니까 확인 가능합니다. 또 유진 씨, 또 범 선생님도 네. 온라인 관련해서 또 이야기가 있다고요? 네, 맞아요. 범 선생님도 이제 오늘 밤 온라인 방송은 진행하시지 않지만 노란톡을 통해서 내일 장 시작 전에 종목 두 번째 종목을 공개하신다고요? 네, 내일 장전에 또 한 종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느낌이 지금 이틀 동안은 이제 코스피 종목들이 좀 강세였던 느낌이었거든요. 네네. 어제 오늘. 또 내일은 좀 코스닥이 좀 생각 외로 강할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네네. 코스닥 종목에서 좀 강한 차트 좀 S맥은 조금 안전한 흐름으로 들어갈 것 같고 내일은 좀 공격적인 종목으로 노란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죠. 시청자분들도 아직 어떤 종목이 더 좋은지 고민이 되실 텐데 편입 종목 비교 분석 시간입니다. 썰전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썰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식 범 선생님이 들고 오신 종목 S맥과 다비드 전문가님이 들고 오신 펜오션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 네. 범 선생님, 오늘 다비드 전문가님이 들고 오신 펜오션, 네, 페노션. 범 선생님이 들고 오신 종목보다 네. 종목이 더 비교 우위에 있다는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네. 중공업 관련주들은 조금 전체적으로 좀 무거운 느낌을 좀 받아요. 네네. 받기 때문에 사실 이제 물론 최근 11월 9일 날 뭐 한 20% 정도의 좀 반등이 나왔긴 했지만 네. 보편적으로 지금 박스권에서 생각 외로 좀 뚫기 힘든 그런 과정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한 번 정도 또 떨어졌을 때 했을 때 여기서 치고 올라가면 좋겠지만 여기서 한번 또 밑으로 한번 눌림목을 준다고 했을 때는 조금 더 한번 좀 지루해지는 과정을 거칠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을 조금 받긴 합니다. 네, 좋은데. 네. 그러면 오히려 음봉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지루한 흐름이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냥 내일부터 바로 치고 올라가줘야 좀 강한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여기서 한번 쉬었다 가버리면 네네. 결국 이 박스권 안에서 조금 좀 지루해지는 강원이 좀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네요. 네. 다비드 전문가님, 네. 답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성격이 굉장히 급하신 분인가 보다. 주식을 뭐 하루 이틀만 하고 우리가 말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내일 좀 눌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이 해운주들이 뭐 장기적인 전망들도 굉장히 좋지만 지금 이제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저는 전망이 굉장히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삼성중공업, 그 다음에 뭐 현대지주, 공업지주라던가 아니면은 뭐 현대미포조선이라던가 지금 이 종목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게 그 단발적으로 그 차트를 좀 같이 볼게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이 종목들의 수급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먼저 상성중공업이라는 종목을 볼게요. 요즘에 계속해서 이제 좋은 상승률이 나오고 있는데 시장에서 이 종목을 사는 수급의 주체들이 개인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외국이나 뭐 기관계 쪽 혹은 연기금 쪽에서 이제 같이 붙어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펜오션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3거래일 동안의 흐름을 보면은 3거래일 전에 11월 9일이 이 종목이 슈퍼 급등이 나왔던 요 날이거든요. 이 짱대 양봉이 섰던 날. 근데 이날 개인들은 오히려 과거에 물려 있었던 물량들을 다 털고 나가는 모습들이 나왔었고, 오히려 이제 기관 쪽에서 매수를 좀 받아들이고, 오늘은 위쪽에서 어느 정도 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뭐 삼성중공업뿐만이 아니라 뭐 대부분의 조선주 해운주들이 이렇게 이제 수급들이 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뭐 단발적으로 확 튀고 마는 그런 단발적인 수급이 아니라 좀 메이저 수급들이 묵직하게 좀 들어오면서 좀 추세를 좀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수급의 움직임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한번 뭐 눌러진다 하더라도 이게 막 밀리고 막 지루해지고 계속 아래쪽으로 눌리고 이런 그림들은 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메이저 수급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뭐가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S맥이죠. S맥. S맥 수급도 좋다라고 하셨는데 네. 전문가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역시 또
우리 용정호투 이후로 또 싸움을 이렇게 막 불붙이는 그런 시간이 왔는데,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네네. 아까 이제 그 페노션이라는 종목을 보시면서, 이거 지루해질 수 있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S맥을 보면서 왜 그런 걱정을 안 하시는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네. 좀 의문이 들었던 거는, 우리 또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 이제 종목을 또 선정을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최근에 움직였었던 종목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또 화이자에서 이제 코로나 백신 얘기가 났고, 그다음에 90% 이상의 좀 좋은 결과치를 얻었다라고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쪽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들은 다 조용한데 이쪽으로 이제 수급이 쏠렸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초저온 냉동고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대한과학이라던가 뭐 일신바이오, 서린바이오 이런 종목들로 이제 수급이 막 쏠렸었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는 뭐 콜드체인이라는 네. 이제 네, 키워드가 네. 나오면서 오늘 대한과학. 뭐 거기에 투비소프트라던가 이런 종목들도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근데 오늘 뉴스가 또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화이자 쪽에서 그런 그 보관, 운송,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이제 그 백신을 분말화 시켜서 이렇게 이제 좀 보급을 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와서 오늘 뭐 한국유니온 제약이라던가 아니면 뭐 BC월드 제약 이런 쪽이 또 단발적으로 이제 수혜주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지금 그 사실 며칠 동안에 제약주들 안에서는 이런 종목들이 사실 수급을 다 데리고 갔잖아요. 네. 근데 왜 단발적으로 좀 빠르게 본다라고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 거래량도 잘 많이 안 나오고 방향성도 잘 안 나오고 있는 S맥이 빠르게 치고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시장에서 잘 안 네. 보고 있는 종목인데 빠르게 어떻게 보느냐, 네, 이런 게 궁금합니다. 빠르게 네. 좀 수익을 보고 수익을 챙겨가는 전략으로 이 종목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하필 이 소외되어 있는 종목을 선택하셨냐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소외되었다기보다는 네. 테마가 그러니까 요즘에는 결국 화이자도 결국 돈다라는 거죠. 일단 맨 처음에는 화이자에 관련된 뭐 콜드체인이라든지 그러다가 주사기, 그죠? 주사기를 또 이제 움직였고, 그리고 오늘 같은 날은 또 갑자기 또 분말 이슈가 떴단 말이에요. 분말. 그러면 한국 유니온 제약이라든지, 그러면 이 차트가 한번 차트 좀 보도록 할게요. 결국 이 자리에서 오늘 뜨기 전에 이 차트로 봤을 때 이거는 지금 소외되어 있던, 그러니까 오늘 뜨기 전에 자리는 소외되어 있던 흐름인 거고, 결국 오늘 물론 뭐 세종시 이슈도 있었지만 뭐 네. 코로나19 이슈가 있었던, 그 주사기에 대한 이슈가 있었던 신신대약도 결국 올라가기 전에는 소외가 되어 있던 패턴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금 시장 흐름에서 특히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예측할 수 없었던, 그렇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도 결국 어제까지만 해도 소외되었다는 거죠. 근데 셀트리온이 무슨 이유 때문에 떴다는 거죠. 그걸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중앙체로 떴다. 그럼 중앙체 안에서 소외되어 있는 종목을 선취매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오히려 떨어진 하방 리스크는 조금 더 보완을 하면서 또 반등 나왔을 때 기대 수익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즘 시장이 소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또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다비드 전문가님. 네, 혹시 신경 쓰이는 종목 있으세요? 신경 쓰이는 종목이요. 이게 네. 지금 비교해서. 비교해서 여기서 아무래도 이제 오늘 신경 쓰인다라고 하면은 누가 봐도 뭐 덕성이라는 맞습니다. 종목이 아닐까라고 덕성 생각을 지금 했는데, 상가 갔는데 오늘 DBS 전문가님의 종목 혹시 차트 보면서 좀 비교 분석 가능할까요? 네, 일단은 뭐 여기서 이제 또 공격하고 막 이렇게 어필을 해야 되지만 네. 뭐 축하드리고 굉장히 좀 멋진 종목이었다라고 뭐 일단 얘기를 하고 들어가는 게 네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오늘 상한가를 가서 굉장히 좀 좋은 종목이긴 했으나 이 종목이 시초가가 아침에 좀 많이 떠서 시작을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들을 만약에 이제 눈에 보인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 포인트로는 매수를 접근하기가 좀 애매한 그런 이제 위치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뭐 견제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충분히 또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오늘 덕성이라는 종목이 뭐 때문에 올라간지 혹시 알고 계세요? 윤석열 지지 네. 때문에 뭐 아닌가요? 정책 관련 얘기를 해도 되나요? 정책 관련 주쪽으로. 네, 맞습니다. 오늘 뭐 이제 그 뭐 대선을 앞두고 이런 네.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다가 뭐 지지율 이슈가 나오면서 맞습니다. 거기에 1위. 이제 관련된 수혜주로 이제 급등을 했죠. 네네. 그래서 지금 이쪽 테마들이 굉장히 좀 센 거는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저의 히든 종목을
처음에 이제 세종시 쪽으로 이제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 종목이 그 양다리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덕성을 또 상한가로 이끌었던 그쪽 테마를 또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관련된 그다음에 대선 관련된 네, 이슈를 정책 같이 관련된.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덕성은 뭐 지금 굉장히 좀 잘 날아가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또 공개를 하는 종목을 통해서 이제 덕성을 좀 역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맞는 종목으로 오늘 온라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오늘 온라인 방송에서 다비드 전문가님은 온라인 방송에서 공개하는 이 종목, 덕성을 잡을 수 있는 수익률 높은 이 종목을 공개하겠다라고 하십니다. 멋진 포부가 기대가 되는데 어떤 종목일지 여러분들도 많은 또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일단은 좀 한 번 더 노란톡에 대해서 안내 네. 부탁드릴게요. 그 전에요. 저희가 또 A조도 한번 이야기 봐야겠죠. 들어볼까요? 그럴까요? 본 선생님이 또 A조에 편승이 되어 있으시니까 네, 그렇죠. 오늘 바이오솔루션 같은 경우는 장중에 27%까지 갔다가 맞습니다. 조금 밀리긴 네. 했어요. 리더스 단타장의 전문가님 지금 좀 앞서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번 네. 좀 주의해야 될 전문가는 아마 리더스타 전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첫 스타트를 일단 바이오 종목으로 좀 꼽았다는 것 자체가 네네. 시장을 좀 잘 읽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결국 또 바이오 종목들이 많은 대회에서 나올 텐데 저도 준비 잘해서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생방송에서 편입된 종목과 그리고 오늘 밤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다비드 전문가님의 종목이 공개가 될 거고요. 네. 내일 장 시작 전에 또 주식 범 선생님의 추가적인 종목이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모든 종목에 대한 전략을 챙겨가실 수 있는 방법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들어가셔서 대박친구 주식왕전 숫자 2 입력하시면 2번 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2번 방에는 800분 넘게 함께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내일의 라인업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들 또 어떤 전문가님들과 함께 할까요?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대물 종목 낚시 매매의 주인공이죠. 주식 어부가 함께 할 거고요. 그에 맞서는 증권사 출신의 베테랑입니다. 바로 행복펀드 전문가님이 내일 라인업에 위치해 있습니다. 와, 벌써 유진 씨 시간이 끝날 시간이 벌써 다 왔습니다. 너무 빨라요. 너무 아쉬워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종목 편입이 이어지면서 경쟁에 막 불이 붙은 것 같은데 본선에서 결선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종목 선택에 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쟁쟁한 분들과 함께하는 수익률 대결 여러분들도 많은 응원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네. 저희 여기서 또 마무리해야겠죠? 네, 맞습니다. 누가 주식을 가장 잘하는가? 주식 왕전! 왕전! 여러분들에게 인정받는 주식 왕이 탄생하길 기대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